지난 24일 양구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면서 이동 제한과 살처분 등 방역에 나섰습니다. 인근 지자체도 럼피스킨병 확산을 우려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종 군사 규제로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경제가 붕괴 위기까지 몰리고 있는 접경 지역에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접경 지역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원주시가 조직 내 다면평가 폐지를 선언하자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0%가 넘는 조합원이 다면평가 존속을 요구했습니다. 원주 한지개발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예교육 프로그램에 지정되면서 문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지 공예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4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도내 첫 럼피스킨병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의 한 한우 농장에서 국내 첫 감염 사례가 발생한 지 닷새 만입니다. 네, 강원도 내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양구군을 비롯해 인근 지자체까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굴착기가 연신 흙을 퍼나릅니다. 강원도 양구군의 한 한우 농가에서 도내 첫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가운데 방역 당국이 긴급 살처분 작업에 나선 겁니다. 지난 24일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소농장 앞입니다. 제 뒤를 보시면 농장으로 가는 출입구는 막혀 있고 농장 맞은편에서는 막바지 매몰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국내 첫 감염 사례가 확인된 지 닷새 만에 강원도까지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농가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소 3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농장은 30두 정도 사육하다가 지금 살처분 끝났고 매몰 작업도 다 마무리되어서 그 주변 정리 작업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소등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감염 시 고열과 피부 질환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전염은 모기 같은 흡혈곤충에 의해 주로 이뤄지는데 폐사율은 10% 수준으로 높지 않지만 전염 가능성은 높아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흡혈하는 모기, 파리 같은 그런 흡혈곤충에 의해서 매개되고요. 곤충의 치매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제 10% 정도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으나 전파력은 구제력에 상당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파 경로 차단이 중요한 가운데 우선 방역 당국은 해충 방제를 강화해 곤충에 의한 전염 가능성을 낮출 계획입니다. 또 럼피스킨병 백신 400만 마리분을 추가로 확보해 백신 접종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는 우선 이번 주 안으로 양구군 발생 농가 10km 반경 내 한우 농가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해 주변 확산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방역대 10km 이내에서는 우선 긴급 백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사님 다녀오신 양구도 아마 그 10km 범주로 해서 약 한 127농가에 약 한 5,000여 도에 대해서는 지금 백신 접종을 어제 저녁에 백신을 수령해서 아마 2, 3일 내로 백신을 다 끝낼 계획이고요. 25일 오후까지 확인된 국내 럼피스킨병 발생 건수는 29건, 1,600여 마리가 넘는 소가 살처분됐습니다. 정부가 럼피스킨병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을 100%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방역 당국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의심 증상 확인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각종 군사 규제로 인해 지역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나 휴전선과 인접해 있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좀 크죠? 네, 그렇습니다.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는 데다 또 지역 경제를 책임졌던 군 부대들까지 하나둘 통폐합되면서 지역 경제는 말 그대로 붕괴 직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의회가 접경 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 소식 전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일 점심시간 거리가 오가는 사람 없이 썰렁합니다.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4년 전 인근 지역 방위를 책임지던 이사단이 해체되면서 지역 경제는 침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올해 양구군 인구는 2만 1천여 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4%를 차지하는 데다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면서 지역 경제의 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유사단 다 빠져나가 한 개도 없어. 지금 다 장사가 안 돼. 지금 난리인데. 지금은 아예 없어. 어쩌다 사람들 지나가고 장사가 아예 안 돼. 사람도 줄었는데 마땅한 성장 동력도 없다 보니 접경 지역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늘 바닥입니다. 강원 지역 지자체 중 접경 지역 5개군만이 재정 자립도 10%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접경 지역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지난 20일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매년 50억 원을 투입해 철원과 화천, 양구와 인제, 고성 등 접경 지역 특화 개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단 이후 각종 규제가 중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개발에 있어서도 많이 늦어지고 그런 반면 또 경제도 많이 어렵고 힘들죠.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과 좀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사업들 뭐 이런 거로 가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지난해 강원도의 접경 지역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은 16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특별회계 예산 편성으로 인해 접경 지역 지자체들의 관광이나 문화예술, 일자리 사업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장병, 우려업소 지원하는 사업,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도 자체 예산은 16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로는 너무 이제 관광 자원이나 이런 생태 자원을 활용한 어떤 사업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특별회계를 많이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접경 지역 5개 지자체는 관광 사업이나 지역 주민 복지 증진 사업 등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종합계획 같은 거에서 이제 검토를 해보고 특별하게 맞는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멸 위기에 처한 접경 지역이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가 다면평가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넘는 조합원이 폐지 반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24일 하루 동안 조합원 762명 중 513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427명이 다면평가 제도 존속에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일 원주시청 게시판을 통해 다면평가 폐지를 공지해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행복한 공예 교육 프로그램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는 4개 핀 한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참여자들의 작품을 담은 전시회도 열리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사단법인 한지개발원의 이주은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먼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도내 문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개 핀 한지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가 202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이제 프로그램에 선정된 저희가 이제 케이스고요. 이것이 이제 행복한 공예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은 전국에 이제 각 그 권역별로 한 개의 운영단체가 선정돼서 1년 동안 공예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1년간 선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순수 국비 2억의 규모로 예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억 3,400만 원 규모였다면 올해는 예산 규모도 확대하고 지역도 확대하고 대상자도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공예교육을 양질의 공예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네,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한지를 주제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4개 핀 한지 프로그램 어떤 내용들로 진행됐습니까?
3월에 강원특별자치도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기관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권역에 강릉, 춘천, 원주, 영월 이렇게 이 네 개의 지역에 14개의 기관이 선정되었고 저희가 그 14개 기관 중에서 15개의 프로그램을 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각각 기관별로 10회차 이제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총 대상자별로 대상자는 한 214명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아동, 청소년, 시니어,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등이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장애인과 교도소 재소자 분들까지 이렇게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저희도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고요. 이 대상자별로 저희가 공예 프로그램도 굉장히 차별화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협동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시니어 대상으로는 어떤 그 신체 활동과 사회성을 조금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등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특히 이제 여성 재소자분들께는 다시 이제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조금 어쨌든 사회생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교육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4개 핀 한지 프로그램이 가지는 지역에서의 의미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의 운영 목표와 계획도 함께 얘기해 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애초에 이 행복한 공예교육의 목표와 저희의 지향점이 조금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 취약계층에게는 저희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예가들에게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계기를 좀 마련한다. 그리고 저희 기관으로서는 지역에서의 역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한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더 새로운 도서 상관의 주민이라든지 더 이 문화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분들께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전파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더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올해 4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했다면 더 강원 특별자치도 내에서도 더 확대를 해서 다양한 분들이 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단법인 한지개발원 이주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원주시의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원주시의회 광문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 개선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 개선 사업과 세액 감면 등 지원 사업, 문화, 여가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3인 이상 다자녀 가정의 혜택을 2인 이상 다자녀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춘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춘천시의회가 민주평화기념관 민간 위탁 동의안을 미상정한 것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민주대단과 강원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회 등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주장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 없이 사실상 부결시켜버린 상임위 앞에서 허탈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2차 회의를 열고 민주평화기념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 춘천시위원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동의안 재상정을 촉구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포럼이 원주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강원 반도체를 시작하다를 주제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강원일보가 주최했습니다.
포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과 학계에서 대거 참석해 반도체 산업의 동향과 강원자치도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언 등이 공유됐습니다.